네. 얘는 그 어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준석이 뭐 이번에 화성 의뢰 출마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어제는 또 양천갑에 또 출마할 수 있다 막 이러더니 또 오늘은 또 화성 의뢰에 갈 것 네. 같다고 하고 그리고 개혁신당의 공약이 아주 펼치기 좋은 공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기 지금 이준석 신당에는 삼장법사 네. 김종인님이 계세요. 김종인 계시죠. 그리고 예. 손오공 이준석이 있거든요. 네. 아마 머리카락을 뜯어서 분신술을 쓰지 않을까. 지금 나가 있다는 생각 어.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대표님이 봤을 때는 이준석이가 지역구에 출마할 것 같으세요? 난 무조건 비례로 갈 것 같은데 어떠한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여기도 찍어보고 저기도 예. 찍어보고 막 다 계속 반응을 보겠죠. 음. 그리고 모든 데서 반응이 안 나오면 다시 예. 비례로 가겠죠. 그러니까 아니 김종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공관위원장을 모셔와놓고 그 공관위원장이 이준석은 TK로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은 뭐 그 얘기는 뭐 듣는 둥 마는 둥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자기는 뭐 양천 갑 뭐 화성을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 어제 같은 경우 함익병도 왔었다며 왔다며 공관위원회 예. 함익병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니까 이준석은 무조건 비례로 가야 된다라고 그냥 주구장창 주장하는 사람이래. 어? 마이너스 삼선 아이 됐다고 그래 뭐 비겁하다고 비례로 가면 그런 얘기 들어도 됩니다 이제는 이준석 정도는 그 정도는 이제 해도 돼 비례로 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래. 그 사람이 공관위원회 왔어. 그럼 뭐야 비례로 가기 위한 또 어떤 포석을 다지는 그런 빌드업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자식 교육을 놓고 할아버지 아버지가 예. 분란이 일어나겠네요. 어떻게 이준석이라는 자식을 놓고 아버지 함익병과 할아버지 김종인이 생각이 다르시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은 함익병을 딱 이제 내세워가지고 저 김종인 위원장한테 좀 이렇게 좀 잘 좀 싸워주세요. 뭐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 예. 그래서 난 솔직하게 말하면 근데 이준석한테 관심이 없고 음. 그냥 6억 6,653만 원 빨리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6억을 선관위에서는 이제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예.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돌려줄 수 있다고 기부하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기부하겠다 뭐 이준석 돌려준다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준석이 어떤 말을 할지 나 그것만 딱 관심 있고 그 외에는 얘가 뭘 하든지 관심이 없어. 과연 6억을 난 그냥 우리가 낸 세금이니까 6억 돌려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 그냥 돌려줬으면 좋겠는데 김종인한테 그랬잖아. 예. 저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잠깐 저 남자와 결혼해서 이자료 6억을 받아가지고 금방 돌아올게요 하고 돌아왔잖아. 네. 근데 6억을 돌려줘야 돼. 음. 그러면 이 내용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막상 이게 사람이란 게 자기가 돌려주겠다고 막 이렇게 공언은 했지만 막상 진짜 이제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내가 봤을 때는 그거 쉽지 않을 걸. 6억이 한두 푼도 아니고 막말로 6억이면은 우리 동네면 5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나는 금액이에요. 6억 중에 이미 얘가 50% 이상 썼다고 봅니다. 잠깐만 그거 뭐 컨설팅인가? 그거 2억 5천 뭐 줘야 되겠네. 컨설팅비도 줘야 되고 그다음에 네.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얘 썼다고 봅니다. 여기서 어떠한 핑계를 대서 6억을 내지 않으면 개혁신당 이준석 같은 상당한 지금 리스크가 있는 거죠.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렇다고 이낙연이 안 줄 할 수도 말이 없는 거네. 많죠. 그러면. 이낙연이 할 말이 많죠. 그렇지. 어. 그럼 결과는 주긴 이낙연은 주겠네 그냥 그러면. 6억 사기극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아 그죠? 그럼 주겠네요. 그러니까요. 내야지. 근데 안 주면은 되게 민망한 거지. 근데 그것 때문에 얘네가 만약 그 돈 받으려고 이렇게 막 합당하고 뭐 내보내고 막 이랬던 거라면 이 돈 줘버리면은 돈이 없단 얘긴데 그렇죠. 개혁신당에는 그럼 선거 어떻게 치르지? 그것도 저기 있네. 함익병이 주겠지 뭐. 함익병이 돈이 좀 있나? 병원 되게 잘 될 걸? 근데 함익병은 대표님 봤을 때 왜 이준석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까? 근데 나는 함익병 원장님도 그렇고 진중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지식인병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게 후진국 병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어떤 그 나라가 선진국이 된다는 거는 국민의 학력 수준과 지적 수준, 심의숙도 함께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대한민국 선진국이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적 수준과 심의숙도 높아요. 근데 후진국의 지식인병 걸린 사람들은 나만 알고 얘네들은 모른다고 생각해. 그런 거 있지.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듯이 이놈도 문제고 저놈도 네. 문제야 막 이러면서 뭔가 가르쳐 주듯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 누군가의 편을 들고 누군가와 한 몸이 돼서 뛰고 이런 거는 네. 자기랑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진중권과 함익병 원장님을 제가 보기엔 전형적인 후진국형 인간이라서 그래요. 대한민국은 선진국이기 때문에 지식인병 환자가
통제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학력 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의식 수준이 지식인이에요. 그분들보다 모르고 그분들보다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맞죠. 근데 네. 본인만 똑똑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 네. 제가 이제 곧 치료센터를 개원하면 오셔서 저한테 이제 내 훈련 좀 받으셔라. 그리고 저 한국병이랑 이준석이랑 옛날에 방송도 좀 같이 하고 했을 걸. 그때 좀 많이 세뇌가 좀 뭐 되신 거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그 지식인병 환자들의 또 특징이 자기 세대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하니까 그 밑에 청년 세대들은 되게 똑똑해가지고 네. 걔네를 뭔가 지원하면 자기가 되게 젊고 멋있고 스마트하고 안 꼰대처럼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거는 정말 착각인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학력 수준이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고학력자가 너무 많이 배출된 지가 오래됐잖아요. 학력 과잉이야 사실은 대한민국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보다 젊은 세대가 나보다 똑똑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얘네들이 디지털 친화적이고 그런 건 있어. 네. 오히려 디지털 친화적인 건 맞아. 네. 하지만 디지털 친화적인 것이 꼭 지식 수준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더더군다나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세대를 살았던 그 나이 든 사람들의 지혜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예. 그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진국이 된 지 꽤 됐다니까. 근데 이분들이 후진국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가 발전이 쭉 국가가 발전되는 동안에 본인은 발전하지 않은 거야. 네. 그러니까 자기는 후진국에서 태어난 비운의 지식인이라는 네. 이상한 병에 걸려 있어요. 진짜. 그분들도 사실 조국하고 똑같아요. 아까 민경 대표님 얘기하시는데 돈키호테의 풍차라는 거를 본인들이 그 허상을 좀 깨닫고 어떠한 좀, 인간을 겸손해지셔야 돼요. 어떤 인간을 이렇게 고품격으로 까는 분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대표님. 내 얘기 안 들었지 지금? 들었어. 지금 리액션이 지금 대단하시구나. 안 들은 리액션인데 이제 대단하다만 들었지 나 지금. 요즘 서민병이 옮아갖고 다른 사람 얘기 잘 그러니까 듣는다. 어떠한 사람을 그러니까 까는데 어. 되게 고품격으로 까신다고 그 얘기 한 거야. 그게 내가. 지식인이라니까. 그렇습니다. 어. 예, 세미님께서 5만 원을 또 후원을 어. 해주셨습니다. 너무 그리고 감사드리고. 그것도 있다. 네. 나이 들어서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은 내가 젊은 사람이랑 놀면은 나는 꼰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 젊은 사람을 지지하고 젊은 사람이 내가 잘 놀고 이러면 꼰대가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이값 못하고 젊은 애랑 눈높이 맞춰 똑같이 놀면은 그거는 그냥 철이 덜 든 거야. 그건 노망이야. 그 사람이 나는, 나이를 들면 맞아요. 들수록 다시 어려지거든요. 어. 그게 아니고 어른은 어른다워야지. 그리고 나는 이게 그 이준석이 지금 노리는 타겟이 2030 남자라며요. 그래서 막 뭐 노인 무임승차 얘기도 나오고 뭐 막 이거 뭐 반장애인 뭐 이런 반여성 이런 정책을 막 내고 있는 거잖아. 네. 근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2030 남성들도 노인이 되잖아 나중에. 아니 그리고 2030 평생 걔네가 젊은 게 아니잖아. 근데 아니 난 2030 걔네들도 지지하는 애들도 난 그래. 아니 자기네들도 나중에 늙을 건데 왜 이 정책을 그 순간에 이렇게 취해가지고 막 이준석을 지지하거나 이러지? 난 좀 이런 2030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 20대 10대 2030까지 근데 10대와 20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네. 그 기존 세력의 주류 질서에 대한 반항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야. 그냥 인간은 원래 그렇게 발전하게 돼 있어. 아이, 성장해. 그래서 근데 주류 질서에 대한 반항심만 가지고 집권할 수는 없어요. 정치를 하면 안 그렇지. 돼요. 예. 근데 그런 20대 중에 주류 질서에 대한 반항심이 아니고 어떤 새로운 주류 질서를 긍정하고 그 위에 올라타서 혁신의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젊은 정치인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항심만 충만해가지고 난 반항할 거야 하는 사춘기 마인드를 가지고는 그건 청년 정치가 아닌데 이준석은 그걸 구분을 못한 것 같아. 네. 기존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혁신적인 눈을 가진 청년과 예. 그냥 어른들한테 무조건 싫어 하고 내부 총질하는 거랑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청년 정치 실패한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준석이 나중에 만약에 비례로 가게 되면 그럼 뭐 김종인 위원장은 그만둘래나?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랑 다른 거 아니야. 자기는 이제 TK로 갔으면 했는데 이준석 뭐야? 나 공관위원장 모셔놓고 뭐 내 말 안 듣네. 아씨, 나 안 해. 뭐 이럴래나 또? 둘이 좀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헤어졌으면 좋겠어. 왜요? 이준석이 또 이제 얼마를 갈까? 며칠을 갈까? 나는 그러니까 김종인이든 함익병이든 이준석한테 또 뒤통수 한번 세게 한번 좀 맞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준석이 완전히 이제
딱 얘는 진짜 뒤통수 치는 애구나. 맞아. 입증이 딱 될 수 있도록. 맞아. 그리고 정말 이해 안 가는 맞아. 말을 이준석이 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김종인 위원장이 개혁신당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개혁신당에 김종인 위원장이 외손자가 당원이래. 그래서 그 외손자가 김종인 위원장을 좀 이렇게 설득한 그런 면이 있지 않냐. 그래서 들어온 것도 있지 않겠냐라고 이준석이 얘기하는데 이게 근데 말이 됩니까? 근데 설득한다고 외손자가 설득한다고 들어오는 게 말이 돼? 내가 김종인이면 이쯤 되면 이준석이랑 헤어져야지. 외손자가 설득해서 84세의 노인이 네. 정치적인 행보를 했다? 그 노인에 대한 이거는 모욕이지. 그러네.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결과적으로 또 야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이거 잘 이제 또 이준석도 이제 새겨야겠네. 김종인 까기 시작하나? 그렇습니다. 외손자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 위원장이 개혁신당의 방향성 등에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결국 거기서 외손자의 설득에서 마음이 동한 게 아닐까 추측한다. 다음 세대가 선택하는 정당이 개혁신당이라는 확신이 생기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추측을 하니까 정치를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김종인쯤 되는 사람이 외손자가 설득한다고 움직일 거라는 그런 얕은 생각을 하니까 얘는 청년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예, 과연 이게 진짜 이게 얘가 생각하는 청년 정치라는 게 진짜 청년을 위하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6억 6,654만 원을 돌려줄 길이 이제 열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돌려주겠죠 결국엔 윤석이 안 돌려줄 거야. 안 돌려줘? 안 돌려주면 얘네 망하는 거 아니야? 얘네 온갖 막 핑계를 대면서 안 돌려줄 거야. 온갖 핑계를 대면서 정말 이준석의 그 화려한 그 말빨과 현란한 현올림으로 이준석이 하겠다. 생각보다 돈에 진심이야.